네 번째 컴플렉스는 컴플렉스 4는 사이토크롬 C 산화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이토크롬 C로부터 산소의 전달을 전달하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위로부터 사이토크롬이 결합해서 여기 보면 이제 확대한 사진을 보면은 구리가 있어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A, 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구리가 전자전달에 관여되고요. 또 힘 A3A 이것도 마찬가지로 A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붙이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에 넘겨져서 산소가 이제 물 분자로 되겠죠. 여기 이제 수소 이온 양성자의 화학 양론을 따져보면 여기 정리한 것처럼 N쪽에서 8개가 사라지고 P쪽에서 4개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4개는 이제 물 분자를 만드는데 쓰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하나의 거대 복합체로 아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얘가 복합체 3하고 4는 분리된 형태로 결합된 형태로 분리되기도 하거든요. 그 이름은 이제 페스피라좀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다른 것들도 거대 복합체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자전달계를 살펴보면 복합체 1, 그 다음에 2, 이것들은 이제 Q로 전달하죠. 그 다음에 3,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C를 통해서 4로 가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주계는 전자주계는 NADH나 석시네이트 몇 가지 세 가지 더 있었죠. 2로 들어가 2와 비슷한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자 밖에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물이 생성되죠. 세 자리에서 1, 3, 4 자리에서 양성자 이동이 일어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반면에 2는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 또는 2와 같이 작용하는 그 FADH2나 비슷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양성자 구동력이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ATP 합성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NADH 하나당 이와 같이 물 분자 하나가 생성되고요. N쪽에서 양성자가 11개 없어지고 P쪽에서 10개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활성 산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쓰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생성된 세미 퀴논 라디컬이 전자를 산소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초가산화 유리 라디칼 형태, 슈퍼락사이드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알고 있듯이 상당히 유해한 활성 산소가 되죠. ROS 하나죠. 리액티브 오엑시전 스피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이제 그 수산화 유리 라디칼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독한 거죠. 우리 몸에는 이제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초과산화 디스뮤테이즈 또는 이제 글루타시온 페락사이드 과산화수소 뭐 이런 걸 통해서 무해한 물로 전환이 되고 이때 이제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글루타티온으로부터 오죠. 글루타티온 GSH가 이제 산화 상태로 되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 상태로 재생되는 것은 이제 글루타티온 환원 효소, 궁극적으로 NADPH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일부 배웠는데, GSH는 여기 마찬가지로 다른 단백질을 이제 환원 상태로 만드는데도 또 관여되고요. 아무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0.1 내지 4% 소모되는 산소에 이 정도 비율로 이런 유해한 ROS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생성이 되냐면, 자, NADH 같이 일렉트론 주계는 상당히 많은데 밖에가 적을 경우, 어떤 경우가 적을까요? 산소가 결핍이 됐다든지 또는 ADP, PI, ATP를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을 경우는 전체적인 전자 전달 방향이 지체가 되겠죠. 그 경우는 전자가 옆으로 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식물에는 추가적인 전자 전달계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NADH나 NADP 이런 것으로부터 Q로 갔다가 바로 산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양성자의 이동 효과가 없죠. 나온 에너지는 다 열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몇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열을 만드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지금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싹이 트면서 나올 수 있는 열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장에서 볼 건데, 광호흡이라고 하는 광합성 명반응에서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글리신 두 분자가 NAD로 반응해서 시린으로 되고, 그 다음에 NADH로 환원되는 그런 부가적인 반응을 통해서 부작용을 하게 되는데, 부작용을 계속 해소하려면 이 반응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때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NADH를 다시 산화시켜서 NAD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과정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NADH를 바로 NAD로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전반부 전자전달계에서 생성된 것은 뭐였냐면 양성자 구동력이었죠. 바깥쪽에 양성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TP를 합성하는 것인데, ATP 합성 효소는 별도로 별개의 그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성 구동력을 안쪽으로 들이면서 이 움직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그런 기작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이런 이론을 캔모 오스모틱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한 미첼 보고 있습니다. 자, 실험적인 증거는 두 가지 그 전자전달 계하고 그 다음에 ATP 합성 두 개가 동조화되고 또 비동조화될 수 있다는 실험적인 증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다가 ATP하고 PI를 넣으면서 산소가 소모되는 양,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ATP가 합성되는 양을 측정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일렉트론 주기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질 않죠. 그러니까 ATP도 생성이 안 되고, 생성이 안 되죠.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산소도 소모가 안 됩니다. 여기다가 석시네이트를 넣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FADH2가 생성이 되죠. 따라서 이제 전자 전달이 흐르게 됩니다. 자, 산소가 소모되죠. 동시에 ATP도 합성됩니다. 전자 전달 최종 단계에서 저해하는 청산가리를 넣게 되면 불락이 되죠. ATP도 동시에 합성이 저해됩니다.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조화가 일어나죠. 반면 전자 전달과 ATP가 합성되는 조건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ATP 합성을 저해하는 저해제를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ATP가
합성되는 것이 제외될 뿐만이 아니고 산소의 소모도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까지는 동조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DMP라고 하는 탈동조화 물질을 넣게 되면 ATP 합성은 그대로 제외되고 있는데 전자는 흐르고 있습니다. 탈동조화가 일어났죠. 이런 탈동조화, 비동조화 물질은 이 DMP라고 하는 물질을 보면 이런 화학 구조가 있는데 여기 산소에 양성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붙은 형태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양성자 구동이 결합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역반응으로 양성자를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성자 구동력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비슷한 물질로 FCCP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 전달을 통해서 양성자 구동력을 만들지 않고 전자 전달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성자를 형성한 다음에 ATP가 합성되느냐 여부를 살펴본 실험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미토콘드리아를 pH가 9인 용액에 넣어줍니다. 내막은 양성자의 비투과성을 보이지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약간의 리키지 현상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안팎으로 양성자 농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pH가 9가 되죠. 자, 이번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혼신 분리기 이런 것으로 분리한 다음에 용액이 pH가 7인 용액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안에는 9인데 바깥쪽에는 7입니다. pH가.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양성자 구동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ATP하고 PI를 넣어서 ATP가 합성되는가를 살펴봤더니 ATP가 합성이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ATP 합성은 꼭 전자 전달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성자 구동력이 ATP를 합성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이와 같은 실험을 할 때 KCl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팎으로 0.1몰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바꿀 때 바깥쪽에 없는 상태가 되면 여전히 안쪽에는 KCl 농도가 0.1몰이 있겠죠. 이번에 여기 그 발리노마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이것은 요 가운데 부분에 칼륨 이온을 결합시켜 갖고 멤브레인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팎으로 이제 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 클로라이드 이온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많아지게 되고 바깥쪽에 이제 플러스 차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그 pH 효과에 pH 효과만 있는 용액에 비해서 훨씬 더 ATP가 많이 생성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 구동력으로 해서 두 단계가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